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루이스 캐럴이 쓴 불후의 명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첫 모험들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서론. 앨리스는 어느 화창한 날 강둑에 앉아 언니 옆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니가 읽는 책에는 그림이나 대화도 없었거든요. 그림이나 대화가 없는 책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분홍색 눈을 가진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그녀 옆으로 뛰어 지나갔어요. 본론. 토끼굴로의 추락과 몸의 변화. 토끼가 늦겠어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앨리스가 놀라 벌떡 일어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덤불 아래 커다란 토끼굴로 뛰어들었고 어떻게 다시 나갈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끝없이 깊은 우물 속으로 아주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떨어지는 동안 앨리스는 주변을 구경했어요. 우물 벽에는 찬장과 책꽂이가 가득했고 심지어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인 빈 병까지 있었죠. 앨리스는 자신이 지구의 중심 근처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혼잣말을 했어요. 토끼를 다시 따라 긴 통로로 들어선 앨리스는 잠긴 문들로 가득한 홀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유리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작은 황금 열쇠를 발견했지만 그 열쇠는 모든 문에 너무 작거나 아니면 문들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커튼 뒤에 딱 38cm 높이의 작은 문이 있었고 열쇠가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작은 문 너머에는 그녀가 평생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앨리스는 머리조차 통과할 수 없었어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간 앨리스는 날 마셔요 라고 쓰인 작은 병을 발견했어요. 현명한 앨리스는 독약 표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맛을 보았죠. 맛은 체리 타르트, 커스터드, 파인애플, 구운 칠면조, 토피, 그리고 따뜻한 버터 토스트가 섞인 듯 아주 좋았어요. 병을 다 마시자마자 앨리스는 망원경처럼 작아져서 키가 고작 25cm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플싸. 열쇠를 유리 테이블 위에 두고 와서 너무 작아진 앨리스는 더 이상 열쇠에 닿을 수 없었답니다. 앨리스는 울다가 이내 테이블 밑에서 날 먹어요 라고 쓰인 작은 케이크를 발견했어요. 이걸 먹으면 커지든 작아지든 어떻게든 정원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케이크를 다 먹었고 그 결과 몸이 쭉쭉 늘어나 키가 2m 이상이 되었어요. 2. 눈물바다와 황당한 만남. 너무 커진 앨리스는 다시 문 밖의 정원을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었고 절망감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주변에 약 10cm 깊이의 거대한 눈물 웅덩이를 만들었답니다. 그때 다시 돌아온 흰 토끼를 보았지만 앨리스가 말을 걸자 토끼는 놀라서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어요. 앨리스는 자신이 너무 자주 크기가 변하는 바람에 내가 대체 누구지?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했죠. 앨리스는 자신이 주운 흰 토끼의 장갑을 끼고는 몸이 다시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황급히 부채를 떨어뜨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간신히 막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녀는 너무 작아져서 그만 자신이 울어서 만든 눈물 웅덩이에 첨벙 파개고 말았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생쥐를 만났고 생쥐에게 말을 걸었지만 실수로 자신의 고양이 다이나 이야기를 꺼내서 생쥐를 몹시 화나게 했어요. 이후 앨리스와 다른 젖은 동물들, 오리, 도도새,
앵무새 등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말리려 했어요. 도도새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이기는 코커스 레이스를 제안했고 경주를 통해 몸을 말렸답니다. 상으로 앨리스의 주머니에 있던 과자 한 봉지가 나누어졌고 앨리스 자신은 골무 하나를 상으로 받았어요. 3. 애벌레의 충고와 기묘한 재판.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가 후카, 물담배를 피우는 커다란 푸른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그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고 앨리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기가 바뀌는 통에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애벌레는 앨리스에게 아버지 윌리엄 영감님이라는 이상한 시를 외우게 했고 앨리스는 말을 엉망으로 외웠죠. 이후 애벌레는 버섯의 한쪽 조각은 키를 크게 하고 다른 쪽 조각은 키를 작게 한다는 비밀을 알려주고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이 버섯 조각들을 이용해 몸의 크기를 조절하려다가 목이 길게 늘어나 비둘기에게 뱀으로 오해받는 소동을 겪기도 했어요. 마침내 키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앨리스는 두꺼비처럼 생긴 문지기를 지나 공작 부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후추 연기로 가득한 주방이었어요. 공작 부인은 재채기를 하며 울부짖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요리사는 마구잡이로 접시를 던지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거기서 빙긋 웃는 채셔 고양이를 처음 만났어요. 고양이는 앨리스에게 이곳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설명하며 앨리스도 이곳에 왔으니 미친 게 분명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맡긴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기는 곧 돼지로 변해서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신기한 능력을 보여준 후 앨리스는 미친 모자장수와 3월의 토끼가 영원히 차 마시는 중인 이상한 티파티에 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쉴 새 없이 수수께끼를 내고 말장난을 했으며 모자장수는 자신이 하트 여왕을 화나게 해서 영원히 6시, 즉 티타임에 갇혔다고 설명했어요. 앨리스는 마침내 버섯 조각을 이용해 키를 30cm 정도로 조절한 뒤 그토록 염원하던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곳은 하트 여왕의 잔인한 통치 아래 있었죠. 앨리스는 하얀 장미를 빨갛게 칠하는 카드 병정들을 목격했고 여왕은 이들을 발견하자마자 저들의 목을 쳐라! 라고 소리쳤어요. 여왕은 시종일관 목을 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이후 앨리스는 살아있는 홍학으로 만든 크로케 말렛과 고슴도치로 만든 공을 가지고 크로케 경기를 했지만 경기 규칙은 엉망이었고 모두가 서로 싸웠어요. 앨리스는 또다시 채셔 고양이의 머리만 만났고 고양이의 존재를 두고 처형인과 왕, 여왕 사이에 머리만 있는 고양이의 목을 어떻게 치느냐는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그 후 앨리스는 여왕의 명령으로 모조 거북을 만났어요. 모조 거북은 자신이 바닷속 학교에서 춤추기와 웅크리기를 배우고 산수 시간에 야망, 혼란, 못생김화, 조롱을 배웠다며 슬픈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는 곧 하트의 제기, 타르트를 훔친 사건에 대한 법정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장은 하트의 왕이었고 배심원들은 열심히 슬레이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모자장수가 나와 횡설수설했고 두 번째 증인은 후추를 든 주방장이었지만 곧 도망갔어요. 마침내 마지막 증인으로 앨리스의 이름이 불렸어요. 앨리스는 자신이 얼마나 커졌는지 잊고 벌떡 일어났다가 치마 끝으로 배심원 상자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왕은 1.5km가 넘는 사람은 코트를 떠나라는 규칙을 읽었지만 앨리스는 왕이 방금 지어낸 규칙이라며 거부했죠. 여왕이 선고가 먼저 평결은 나지네! 라고 소리치자 앨리스는 폭발하며 외쳤어요. 말도 안 돼! 당신들은 그저 카드 한 볼에 불과해!
이 말과 함께 모든 카드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앨리스에게 달려들었고 앨리스는 비명을 질렀어요. 결론. 비명을 지른 앨리스는 언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잠에서 깼답니다. 길고 긴 잠을 잔 거죠. 앨리스는 언니에게 이 모든 이상하고 신기한 모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언니는 그것이 참으로 기묘한 꿈이었음을 인정했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앨리스가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 이상한 나라의 꿈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앨리스가 경험한 모든 혼란스럽고 기묘한 소리들이 현실에서는 바람소리, 양떼의 방울소리, 그리고 농장의 시끄러운 소리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모험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순수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거울 세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앨리스처럼 가끔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나만의 이상한 나라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